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하루 평균 차량 4만 2천여 대가 오가는 서해대교. 지난 주말 내내 통제가 됐습니다.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죠. 지난 3일 낙뢰로 추정되는 케이블 화재가 발생하면서 케이블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재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0여일 후에 나올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호남권을 오가는 국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서해대교. 오늘은 이 서해대교 자체가 과연 괜찮은 건지 집중 조명해 봅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도로 확장 소식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여주 나들목에서부터 전복면 덕평리 방향까지 8.23km 구간입니다. 여주 IC에서 장호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주택이 많아서 상습 정체 구간이었는데 이번 확장으로 차량 운행이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고 하네요.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오늘 첫 곡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을 연결하는 7.3km 구간의 이 사장교죠. 서해대교. 그 예전에도 문제점들이 몇 번 나타나서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오늘 이 서해대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상효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서해대교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 복구 작업 수순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손상된 케이블이 3개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예. 그 손상된 케이블이 다행히 3개가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순서대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 교체 작업. 일단 철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체를 하고 예. 이 수순입니다. 예. 2번 주탑과 가까운 56번 케이블부터 철거를 하고 있고요. 72번, 57번 차례로 철거한다는 건데 예. 이 케이블이 서해대교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144개가 설치돼 있죠, 총. 예. 이게 사장교라고 하잖아요. 예. 그 교량을 주탑으로부터 비스듬하게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렇게 예. 좀 주교를 좀 지탱을 하는데 예. 만약에 이 케이블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한두 개 정도는 좀 파손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설계할 때도 예. 케이블이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부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미리 계획을 하고 설계할 때 한두 개가 없어도 지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뭐 지나가는 차량의 어떤 충돌 사고에서도 케이블이 손상될 수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설계 때부터 그걸 계획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량을 전면 통제했단 말이죠. 케이블 예. 하나 끊어지는데 교량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까? 뭐 한 개 끊어져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 그 화재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외관으로 봤을 때 3개 정도가 지금 손상을 입었다고 추정을 했고 예. 또 화재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또 주변의 다른 케이블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 통제를 지금 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화재 원인이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낙뢰라고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그 기상청에서는 그날 낙뢰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원인은 모릅니다. 예. 그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 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낙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낙뢰가 뭐 쳤을 수도 있는데 뭐 예. 기상청은 낙뢰가 없었다 그러지만 뭐 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낙뢰였다고 하더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낙뢰가 왜 거기 케이블의 중간 지점 정도에 그것도 피뢰침이 인접한 지역인데 거기에 떨어지게 됐나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우연이 있고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혹시나 우리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그 관리기관에서 뭐 놓치고 있는 혹시 다른 원인은 없었나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인 가설을 세운다면요. 글쎄요. 지금 뭐 가정이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뭐 거기에 어떤 전기선이나 있었다든가 예. 뭐 이런 것이 뭐 그 전기선을 설치하는 뭐 목적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그런 구조물에는 계측을 위한 뭐 장비도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뭐 조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케이블을 봤을 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낙뢰가 그 케이블의 중간 지점에 떨어졌다는 것이 좀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자체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게 뭐 자주 있다 그러면은 그런 대처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런 유사한 교량에 그런 유사한 사고가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제 국내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거고 예. 세계적으로도 그런 보고가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비해서 피뢰침을 설치하는데 그런 피뢰침이 뭐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피뢰침이 혹시 뭐 불량이랄지 아니면은 피뢰침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뭐 그럴 그런 수도 건 있었는데 지금 발표를 보면은 뭐 피뢰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옆에 주변에 낙뢰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는 걱정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발화가 됐다면은 그런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서 그 앞으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 화재가 난 것은 어차피 났으니까 예. 이제 다른 유사한 교량이 많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교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관심이 높죠. 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이 국과수 결과 나오면 어느 정도 좀 나오겠죠, 원인이? 나오겠죠. 예. 그렇다면 이게 좀 불이 난 건데 혹시 뭐 케이블 내부의 마찰이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케이블이 정상적인 상태면은 거기에 안에 튜브 속에 왁스라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불이 오랫동안 지속된 원인이라고도 보는 건데요. 예. 기름이죠. 왁스라는 게 소위 그리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채워져 있으면은 마찰도 그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채워놓는 건데 마찰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게. 네. 그런데 지금 자꾸 화면 나오는 걸 보면은 그 70음 케이블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그 케이블의 하단부가 꺾어진 사진이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또 깨끗한 것 같아요. 왁스를 뭐 그 사이에 닦아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왁스가 보여야 될 텐데 왁스가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뭘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왁스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여야 될 건데, 기름기가. 예. 안 보이는 게, 만약에 그 왁스가 안 들어갔다면 그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그 튜브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케이블은 보다 더 튜브가 많이 흔들리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마찰에 의한 그런 발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발화 지점이 저는 제일 그 상부 주탑 끝에 붙어 있는 부분인 줄 알았어요. 거기는 좀 중간쯤이었죠, 왁스가 좀 근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중간 부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끝까지 왁스가 빠지기는 힘들다. 그리고 왁스가 있으면은 마찰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기 그러니까 그 때문에. 케이블 내부에 마찰 방지용 그 왁스 혹은 그리스. 마찰 방지는 아니고요. 그건 부식 방지용입니다. 그런데 부식 이제 방지용입니까? 결과적으로 마찰도 방지하겠죠. 근데 그게 안 보였다 이 말씀인 거죠? 아니요. 밑에 그 꺾어진 하단부를 보시면은 예. 그 기름 같은 것들이 그 위에가 탔는데 예. 밑에 기름이 그렇게 그게 뭐 액체성이 아니거든요. 예. 그 우리 뭐 젊은 사람들 머리에 바르는 왁스처럼. 왁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게 그렇게 깨끗이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거기가 깨끗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점도 그래서 좀 확실하게 뭐 밝혀셔야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케이블 지금 3개 교체 작업하고 있는데 만약에 낙뢰가 원인이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 3개만 교체하면은 안전한 겁니까? 그거는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케이블들의 손상이나 이런 여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케이블이 많긴 하지만 이제 한 개가 끊어지면은 주변에 다른 케이블이 끊어진 케이블이 받고 있던 힘을 분산해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지금 남아있는 케이블에 조금 힘이 커졌었다가 다시 또 이제 케이블을 교체하게 되면은 설치하게 되면은 그 케이블이 다시 힘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나는지를 잘 조사를 하면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케이블도 추가로 교체를 하겠죠. 지금 예. 현재로는 손상된 건 3개니까 3개만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해대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예. 개통 5년째 되는 해에 그 교가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부식됐다, 녹물이 나왔다, 균열까지 생겼다. 이런 좀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서해대교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정비 또한 보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좀 괜찮은 건지, 이것도 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대한 구조물을 공사를 하다 보면은, 예. 간혹 이제 철근들이 콘크리트 속에 충분하게 묻히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구조물 전체에 무슨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이제 다시 표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한 25일쯤에 부분 개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복구 기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 정도면은 가능할 것은 같은데 지금 변수는 날씨일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고, 예. 거기 지역이 바람도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정상적으로 쫓아줘야지 그게 아마 그 기간에 되지 않을까. 시민들도 아마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염두에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날씨나 이런 제반 여건이 정상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높은 고공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세다든가 온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변수가 생기면은 조금의 차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지금 된 거는 정상적인 기후 조건만 따라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상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천에서 구파발까지 하루에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하는 과일을 판매하는 김동섭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직접 농사지으면서 직거래 장터도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운전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제가 6시 반쯤에 출발하면은 한 8시쯤 도착해요. 매일매일 해도 긴장되고 피곤하고 그러죠. 제가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은 제 친구 홍성우라는 친구인데요. 이제 그 친구도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저보다 운전도 더 많이 하고 또 다른 이제 업무도 많이 보는 친구인데,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 하루에 왕복으로 막 6시간, 7시간도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안 다치게 조심히 운전했으면 좋겠고 좀 안전운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수성이, 우리가 젊은 나이에 귀농해서 사과 농사 진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자.
아주 멋진 분들이네요. 29세 김동섭 씨, 올해로 4년 차가 된 과일 판매 그리고 운전하시는 우리 용감한 시민입니다. 참 이 젊은 나이에 귀농해서 참 친구분 홍성우님과 이렇게 열심히 농사도 짓고 직거래 판매도 하고 계십니다. 아, 참 대단한 또 멋진 젊음입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불스원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친구들,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입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해바라기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네,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나눔으로 인한 행복을 더 여러분께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기아대책에서 연말을 맞아 10,000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02-544-9544번이거든요. 02-544-9544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산타가 되어주시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은 힘을 얻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민석군. 플룻 연주자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좀 집안 사정상 아무래도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으니까 어려웠죠. 하지만 기아대책의 후원을 통해서 요즘 다시 민석군은 플룻 연주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삶이 고단한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따뜻한 밥 한 끼로 전달이 되고요. 또 케이크도 전달을 한다고 하네요. 02-544-9544번입니다. 문자 참여도 있거든요. 샵 9599, 우물정 9599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요. 수도권 투데이 기아대책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문자 한 통에 5,000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경기도로 떠나보는데요. 이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도 있었는데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가 좀 의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예. 자치행정과장 유동현입니다. 이 토론회 뭐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열리나요? 예, 근본에 실시하는 토론회는 파주에 있는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12월 9일 수요일 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 본 행사에는 남경필 도지사님하고 강덕구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장단 등 총 80여 명이 참석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나요? 네. 우선 본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YTN 수도권 투데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개최하는 토론회는 4가지 섹션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만남의장하고 상생협력의장, 그리고 소통의장 등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만남의장에서는 김윤식 시흥시장님이 기초자치단체가 보는 상생 방안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며 남경필 도지사님이 경기도정의 비전과 주요 추진 일정을 담은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믹스드 경기도정의 주요 추진 일정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행정일부지사가 경기도 조직과 인사운영 방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상생협력의 장에서는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국 정치의 혁신인 연정 발전 방안과 예. 일자리 창출 방안을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따봉마을 추진 협력 방안, 그리고 이번에 전 국민이 놀라셨던 메르스 등에 대한 신속한 격리치료시설 운영 방안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5개 과제에 대해서 그룹별 토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따봉마을은 그 따뜻하고 복된 마을, 그 경기도형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실 유례가 없었거든요. 네, 파격적인 실험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각자 기초자치단체만 하더라도 당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연정 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4월에도 토론회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좀 갈등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많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좀 갈등 해소 관련된 것들 좀 해결된 게 있습니까? 네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이제 오랜 동안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그 갈등을 겪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5급 이상의 그 인사교류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도와 시군 간에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예. 인사교류에 관한 그 갈등을 해소하기로 지금 의견을 지금 일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지역의 이제 주요 갈등 이슈로서 용인, 안성, 평택시가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 합동 용역과 관련된 그런 논의가 이번에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공동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기일보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 인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도민들 같은 경우는 그 연정 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아직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좀 반응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도민들과의 그런 어떤 접점, 교감 이런 내용도 좀 반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상생협력 토론을 통해서 예. 저희 그 사회통합부지사께서 그동안 연정을 하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좀 일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사회통합부지사께서 종합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상생협력 토론회 향후 좀 추진 계획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번씩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떤 의의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상생과 협력, 뭐 자체적으로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손 치더라도 향후에 이걸 좀 계승 발전시켜야 될 텐데요. 예. 상생협력 토론회가 이제 금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4월 3일과 4일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5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도민 여러분하고 지금 31개 시군에서 많은 관심과 지금 기대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이 많죠. 예. 따라서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경기도 내에 존재했던 해묵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도정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인 도민 여러분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도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연적의 결과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제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쉽게 배워봐야겠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저희가 중국어의 기초를 하나하나 섭렵하고 있는데요. 네. 숫자도 좀 배워봐야죠. 그래야죠. 네. 자, 오늘부터는 또 숫자를 배워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1은요, 중국어로 이. 그렇죠. 조금 더 길게 이. 네. 자, 2는요. 네. R. 3은 산. 4는 스. 5는 우.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1, 2, 3, 4 노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성조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2, 3, 4, 5. 네, 잘하셨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렇죠. 중국어에는 올라가는 음하고 내려오는 음이 있어요. 네. 이걸 잘 듣고 따라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1은요. 예. 2는 R. 3은 산. 4는 스. 5는 우. 네, 이때 주의사항. 중국에서도 숫자 4의 발음이 죽다, 사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불길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요 성조 잘 지키셔야 됩니다. 스는 사고요. 네. 죽다라는 단어는 스라고 해요. 좀 뭔가 음습하네요. 그렇죠. 쓰, 이렇게. 네. 이거는 죽을 사자고. 네, 죽을 사자고. 그리고 숫자 숫자 4는 4는 스. 박력 있게 스. 그렇죠. 이게 죽을 사자를 오해받을까봐 빨리 네. 하고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2, 3, 4, 우.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1부터 5까지 숫자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문정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이렇게 숫자도 배우고요. 차근차근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752번님, 중국의 연말연시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연말연시 관련한 용어들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저희가 고민해보고 잘 기획해서 한번 방송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신디 로퍼의 Girl Just Want to Have Fun.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수도권 소식 YTN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차유정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예. 이번 서해대교 사고도 있고 해서요. 인천 지역의 주요 관심사 중에 제3연륙교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그 인천시가 기본 설계를 발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네, 인천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적 건설 방안과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 사업을 이번 달 안에 발주한다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사업에서 의미를 따져보면 그 제3연육교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본 설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그 최적 건설 방안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예. 우선 영종도에서는 민자 사업이죠. 통행료를 받는 신공항 고속도로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무료로 차가 다니는 연료교를 세우면 이 두 민자 다리의 통행량이 얼마나 감소하겠느냐, 그리고 이 경우 손실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상치를 내놓게 됩니다. 또 그 다리의 형식도 검토 대상인데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연료교를 일반 교량으로 할지 아니면 해저터널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 최적 건설 방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다리 설계에 들어가는 게 기본 설계입니다. 그렇군요. 기본 설계는 통상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경제청은 이후 실시 설계와 인가,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4년에 연료교의 최종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적의 그 건설 방안을 짜서 일단 이미 지금 육지와 연결되고 있는 두 개의 도로가 그 다리가 있으니까요. 네. 영종대교, 인천대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따져보고 난 후에 기본 설계를 한다. 근데 이게 해저터널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선박이 다니기 때문에 선박 통행 문제를 고려한 측면이 있고요. 예. 천재지변 등 유사시에 다른 민자다리의 통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3연육구 건설 비용은 이미 5천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제청 관계자는 건설 이후 관리 비용은 해저터널이 좀 더 들 것으로 보이지만 해상 교량이든 해저터널이든 공사비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첫 발을 떼긴 뗐지만 그 계획대로 순항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민자다리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전혀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정부와 맺은 계약서에 모두 MRG라고 하죠. 최소 그렇죠. 운영 수익 보장이 돼 있고요. 계약 당시 예상치의 80% 밑으로 교통량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만큼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경쟁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연료교 같은 무료 다리가 생겨 통행량이 줄어도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MRG와 경쟁 방지 기간까지 합하면 영종대교는 2030년까지,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무료 다리가 생기면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부도 인천시도 서로 자기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됐어야 할 연료교 공사가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제3연료교가 만들어지면 영종도랑 인천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데, 이렇게 지금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좀 기본 설계가 발주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집중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손실 보전 책임 부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료교 이슈의 주요 당사자는 그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토부인데요. 국토부 측은 이번 용역 발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 연료구 건설로 인한 민자 사업자의 손실은 인천시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우선 최적 건설 방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손실 예상치를 내놓고 협상을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책임 부분을 논의해보자는 거죠. 하지만 인천시든 국토부든 현재까지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측에 제3연료교와 관련한 어떤 협상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황을 요약하자면 손해가 얼마가 날지도 모르고 민자다리 쪽에서도 전혀 논의가 없이 일단 일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료구 건설로 인한 민자 사업자의 손실은 최소 1조 3천억 원에서 최대 3, 4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좀 수도권 이슈 중에서 크게 쟁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유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장감독입니다. 올 한 해 방송가에는 요리나 아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졌는데요. 시청률에 급급한 나머지 과다한 베끼기식의 프로그램 기획은 시청자에게 다양성의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런 유행 속에서도 굳건하게 24시간 뉴스를 전하는 YTN이 새삼 자랑스러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곳을 찾는 한 주의 시작이길 바라면서 피아노맨이란 애칭으로 유명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를 골라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다시 듣기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